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12강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기립찰부까지 전부 다 썼잖아요. 낙찰 받고 나서 소유권 이전하는 것도 한번 저하고 배워보실게요. 서류 이름 어렵죠? 용어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 꼭 가려고 하니까 그거를 좀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류 양식 준비하는 거예요. 또 촉탁이란 말 들어갔죠? 제일 중요한 것부터 얘기할게요. 촉탁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적사항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적 촉탁 등기 신청서 갑지하고 을지가 있는데, 갑지는 이제 갑을 병정 무로 갈 때 종이가 한 장이면 갑지, 두 장이면 이제 을지, 세 번째 장이면 병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종이가 두 장이란 뜻이야. 그럼 앞쪽에는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매수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요거를 첨부해가지고 제출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부동산의 목록은 여러분이 부동산의 표시라고도 부르는 것이에요. 이건 어디냐면 경매 정보지에 가면 부동산 목록 혹은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걸 클릭해 보시면 뒤에 부동산이 뭐 건물은 이렇고 토지는 이렇고 대지권의 비율은 이렇습니다 하는 한 장짜리 동의가 나와요. 그거를 복사해서 제출하셔도 되고요. 매각 허가 결정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매각 허가 결정문은 앞에는 매각 허가 결정하고 인적사항 나와 있고 도장 쿵 찍혀 있고요. 뒷장에 부동산의 표시 목록이 있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문 두 번째 페이지, 즉 을지를 떼가지고 복사를 해서 내셔도 돼요. 아시겠죠? 세부를 내시는 거고, 말소할 등기도 세부를 출력해서 내셔야 되는데, 이 말소할 등기는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소유권,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 중에 갑구의 소유권 사항, 을구의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요약부에 정리되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상의 요약부에 나와 있는 권리 중에 맨 위에 소유구자 표시만 빼놓고 나머지 갑구와 을구에 있는 사항들을 개수를 세신 다음에 만약에 10개다 그러면 10개의 사항을 접수 번호와 위임 기관, 유관 기관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출하면 되는데 이따가 예시로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드렸더니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래서 설명은 먼저 듣고 예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임장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갈 때는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영수증이라고 하는 것도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으로 직접 갈 때는 위임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용어는, 필요 소요는 이제 법원에 처음에 납부를 하셨을 때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잔금 납부를 하신 다음에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매각허가 결정문, 저는 잔금을 치고 난 뒤에가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여러분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증명하는 서류가 이 두 개다라는 거를 먼저 결합을 시켜 놓을게요, 머릿속에. 그리고 매각허가 결정문 두 번째 페이지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있었다 그랬죠? 이것까지 기록해 주면 서류가 굉장히 많이 해결됩니다. 그럼 법원으로부터 어떤 서류를 받았느냐? 여기는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의 고무인 날인이 돼 있다 그러는데, 찾아보시면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서류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것만 나와 있는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두 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부동산에 가서 샀다면 매매 계약서가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이 있겠죠. 국토부에 실거래 신고를 했을 테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서류가 법원에서 했을 때는 매각 허가가 나왔네, 결정됐네, 그리고 돈 냈네, 이 두 가지가 이제 소유권을 증명하는 거예요. 경락인은 경매 낙찰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경매 낙찰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걸 증명하는 방식이 본인 등본하고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토지 대장, 요 네 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절차를 한번 볼게요. 법원에 가서 뭘 하죠? 돈을 내요. 돈을 내고 매각대금 완납 증명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매계를 찾아가. 먼저 돈 낼 때는 잔금 대부 납부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잔금 납부하러 왔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매계에서 해당 서류를 막 줘요. 그럼 이걸 이제 돈 내러 가는데 법원 내에 있는 은행만 갈 수 있습니다. 밖에 가서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폐쇄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2층이었다라고 한다면, 경매계가 보통 2층에 있습니다. 2층이면 1층에 있는 은행 가가지고만 납부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법원 보강금 영수증하고 수입인지 500원 요걸 구매해서 이 500원으로 뗄 수 있는 게 매각대금 완납 증명원이에요. 우리는 이 서류를 받으려고 이걸 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 있냐? 인터넷에 가면 정부 수입인지라는 데가 있어.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줘도 한번 오프라인으로 뛰어보지 않은 분들은 감이 오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정말 똑똑하신 분을 제가 두 분을 가르쳐 봤는데 못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이 못 하실 수도 있고 잘하실 수도 있지만 정부 수입인지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서
5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수입인지를 한 2개나 3개 정도? 요거만 구매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2개, 이거 2개 있으면 경매 2번 낙찰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잔금 납부를.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셔도 되지만 미리 해놓는 것도 방법이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구청 세무과하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소를 할 거니까 등록에 관한 사항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2개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취등록세라고 해서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1주택 1대, 2주택 1대까지는 1.1% 내고 등록 면허세는 한 건당 말소할 거 한 건 말소당 7,200원이에요. 6,000원에 지방교육세 1,200원 해가지고 그럼 10건 말소하면 72,000원이죠. 그러니까 이 2개가 별개로 내야 되는 거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 돈은 언제 낸다? 취득세 낼 때 내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거 기준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으로 하시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등록세 납부하는 거는 은행을 이용하시면 더 편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은행을 이용하시면 편하지만 여러분 서울 기준 이택스, 지방 기준 위택스에 들어가시면 등록 면허세를 본인이 직접 입력해가지고 납부할 수 있어요. 시간도 5분 이하야. 그냥 등록면허세 신고한 다음에 신고해가지고 7,200원 곱하기 10건 하면 72,000원 계산돼서 나와요. 그러면 그걸 카드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납부 확인서가 나와요. 더 간단하죠? 은행 갈 필요 없고 구청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설명하는 기준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국민주택 채권 매입하기 국민은행 가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가기 어르신들을 위해서 설명한 거고 그냥 국민은행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국민은행 들어가시면 돼. 농협도 돼요. 농협. 국민은행이 주택은행을 인수했기 때문에 주택에 관한 많은 사항을 얘들이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검색하기 란에다가 뭐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냐면 이 돋보기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곳에다가 국민주택 채권 매입이라고 치시면 국민주택 채권 매입 페이지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이 집이 얼마짜리이기에 채권을 얼마 매입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보는 방법이 주택일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 열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자기 집이 토지분 빼고 이건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공동주택 가격이 이만큼이야 라고 하는 가격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 가격을 넣고 내가 채권을 얼마 매입해야 되지 물어보면 매입해야 될 채권 금액이 나옵니다. 그거를 즉시 매도하고 다 내지 않고요. 즉시 매도하고 본인 부담을 한 10분의 1 정도만 하는 거. 이거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이해 안 될 거예요. 뒤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그럼 토지일 경우는 어떻게 해요? 토지일 경우에는 토지대장에 24년 1월 기준으로 나와 있는 공시지가 곱하기 토지 면적 하신 다음에 그 기준 금액을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돌려보세요. 뒤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서류로 하는 건 여러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제출문서는 어떻게 하냐? 막 이런 거 붙여가지고 막 종이에다 만들어가지고 별첨한 다음에 하라. 이거 공무원이 해줍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해갈 필요 없이 공무원이 이거 다 붙여가지고 해주니까 우리는 이걸 다 만들어 가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